안녕하세요. 공동어 입시톡입니다. 오늘은 입시용어 올바로 이해하기 두 번째 날입니다. 이미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용어 올바로 이해하기는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요소, 전형요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형구분에 대한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수능 전형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 특징 속에서 나의 입시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전형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 전형은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수능과 같은 전형 유형으로 구분해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특히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다르게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종합, 실적, 그 다음에 수능 전형과 같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보통 일반 전형으로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바로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러한 용어로서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형,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형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에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수시 모집의 입시 요강에 모집 인원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수시 모집이라는 것은 모집 시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형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학생의 어떤 특별한 자격에 따라서 구분되어지죠. 이렇게 상세하게 고교, 연계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전형 명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전형 명칭이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어떤 전형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러한 대학에서 전형 명칭과 함께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에 어떤 전형들이 있고 그 전형에 따라서 몇 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 모집 인원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도요, 모집 시기로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앞에 모집 시기에서 특징을 살펴봤듯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학마다 가군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 가군, 나군, 다군 나눠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죠. 이러한 정시에서도 전형 유형으로 수능, 실기, 실적, 전형 유형으로 구분되어 모집을 하게 되고요. 특히 학생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전형 명칭에 따른 모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형 명칭으로 수능 위주 전형 또는 농어촌 전형, 수급자 전형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이러한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는 건지, 가군에서 선발을 하는지, 나군에서 선발을 하는지, 수능 위주 전형에서만 선발하는지, 아니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도 함께 선발이 되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나의 자격, 지원 자격 요건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제 각각의 이러한 고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각 전형 유형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바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거죠. 또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하게 되고, 일부 대학에서 면접이나 서류와 같은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대학별로 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 KU 진학균형이라고 하는 전형 명칭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로서는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한국사 등 교과를 반영을 하게 되죠.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일부 대학들은요, 석차 등급과 성취도, 즉 공통과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 이러한 성취도 나와 있는 과목들은 반영하지 않고 석차 등급만 있는 과목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특히 건국대학교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라는 수능의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 5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이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인문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자연하고 인문하고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죠. 자연계는 과학을, 인문에서는 탐구를, 즉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 탐구를 선택하건 사회 탐구를 선택하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경희대도 대부분 고교 연계라는 전형 명칭으로 교과와 출결 봉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인문계열 쪽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자연계열에서 반영하는 교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과 함께 성취도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사하죠. 바로 4가지 영역 중에서 2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 명칭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교과 80, 서류 2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를 함께 보겠다. 교과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고려대학교는 모든 교과, 모든 과목에 성적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국, 수, 영과 중 3개 합 6등급입니다. 3개 합 6등급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6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2등급, 2등급, 2등급 해서 6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2개를 반영한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신여대에서도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 명칭으로 해서 교과와 출석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에서는 국, 영, 수, 사 교과를, 자연계에서는 국, 영, 수, 과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석차 등급으로 나와 있는 교과 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성취도로 나와 있는 교과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신여대는 자연계에서는 국, 수, 영과 중 합 6등급, 2개 합 6등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구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에서는 국, 수, 영, 탐 중에서 2개 합 7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요, 고교 추천 전형을 해서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교과와 면접 2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요, 주로 제출 서류 기반으로 일반 면접을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가 뭐냐? 뭐 자기소개서 쓴다? 이런 거 하지 아니죠.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면접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수능 대신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형 명칭은 대학마다 다양하게 작용되고 있죠. 특히 지역균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전형 명칭을 쓰는 경우에서는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형 방식에서는 주로 다 교과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전형 요소로서 석차 등급과 그 다음에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대학마다, 지원하는 대학마다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석차 등급보다는 성취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거나, 또는 석차 등급이 반영되는 교과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과가 유리한지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지원 전략을 잡아야 될 거고요.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성취 가능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 주요 대학들과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에서 보면요, 주로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대까지 서울 지역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요, 대부분 한 1.2점대까지는 주로 이제 위에 최상위권의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점대 중반 정도까지 해서 바로 이제 주요 대학들에 분포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과마다 모집 단위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 모집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1.06 등급 정도가 되어야 합격이 가능하지만 어떤 등급에서는 1.96이 되어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무조건 연세대학교다 라고 한다면 1.1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아니죠. 모집 단위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앞에서 봤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달성이 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 못한 학과에서는 점수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가 내가 너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를 피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모집 단위를 잘 살펴서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유사하죠.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높은 그러한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를 이루고 있고, 주요 대학일수록 보다 낮은 그런 성적을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자연계열에서도요,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죠. 의과대학이 있는데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과대학에 모집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의학계열에서는요, 바로 학생부 교과의 모집으로 선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될 요소가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한 1점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부터 시작해서 2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최저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성적이기 때문에 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보다 더 약간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평균 성적은 주로 커트라인에 유사하다, 근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한 것?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성적이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모집 단위를 잘 선택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달리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의 분포입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주로 상위권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학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에서는요, 고른 분포가 아니죠.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눈치 작전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미 나와 있는 성적이죠.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내가 합격 가능한 그러한 대학을 찾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나보다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상했던 대학들이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피했던 대학들의 커트라인이 또한 낮아지고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균일하지가 않고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뭐 2점대 중반, 3점대까지 그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자연계열의 모집단에서도요,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점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3점대라고 한다면 대학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별 성적 분포를 살펴봤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랐었죠.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함께 산출하는 대학이 있었고, 또 석차 등급만 산출하는 대학이 있었고요.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 선택하는 대학이 있었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선택하는 대학들이 있었고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본인이 어떤 특징에 속하는지를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학, 그 대학의 모집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지원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